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맞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주요 사찰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사흘 연휴 첫날이기도 해서 전국 곳곳엔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탁 소리에 맞춰 합장하는 사람들,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아이얼은 할 것 없이 불기 2567년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비가 내리는 법당 바깥에서도 축하는 이어집니다. 두 손으로 같이 공손하게. 아기 부처상을 씻기며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앞으로 저희 모두 다 발전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다채로운 연등도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루고픈 소망을 꾹꾹 눌러 담은 쪽지를 연등에 매답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올해 많은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달았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전광판에는 460여 대 주차 공간에 빈자리가 한 곳도 없다는 안내가 뜹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흘 연휴가 시작되면서 인파가 몰린 겁니다. 거리 곳곳은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넘쳐났습니다. 일단 학교를 안 가서 좋고 되게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러 올 수 있어서 좋아요. 어제 하루에만 4만 4천 명 가까운 관광객이 들어온 제주도도 일찌감치 들썩입니다. 금요일 휴가를 내면 월요일까지 3박 4일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 월요일이 좀 쉬는 날이라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기 왔어요. 부처님 오신 날과 대체 휴무까지 이어지면서 전국 주요 관광지에는 황금 연휴를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비가 내리곤 있지만 지금 서울 도심 곳곳에선 대규모 집회들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불법 집회,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경찰은 야간 돌발 상황 발생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손인혜 기자, 현재 어떤 집회들이 진행 중인 겁니까? 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승리 전환운동은 숭례문 일대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마치고 30분 전부터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종대로와 이곳 종로를 지나 해화역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궂은 날씨로 당초 신고한 1만 명보다 적은 수천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황금 연휴 도심 집회에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건 자유인데 다른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이나 이런 불편을 주면서까지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특별하게 좋은 날 아닙니까? 좀 머리 아픕니다. 시민으로서. 좋을 수는 없죠. 소음도 있고 조용한 거리를 원했는데 지난주 1박 2일 노숙 집회로 논란이 됐던 민노총 건설노조는 해가 진 7시부터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사회적 참사 국가 책임 촉구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500명가량 모였는데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서대문역을 거쳐 경찰청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이딴 야간 집회와 도심 행진에 경찰 역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행진 경로를 현저히 이탈하거나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변질될 경우 강경 대응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경찰청으로 행진하는 건설노조가 청사 앞에서 예정에 없는 집회를 벌이거나 안으로 진입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로에서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전 연인을 살해한 남성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1시간 40분 넘게 숨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복 살인이란 게 드러나면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장호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오후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체포된 김모 씨.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오바지하겠어요. 데이트 폭력 조사 과정에서 경찰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풀려난 김 씨는 집까지 택시를 잡아주겠다던 경찰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이 알아서 귀가하겠다며 떠났습니다. 중간에 걸려온 경찰 확인 전화에도 지금 택시 타고 파주 집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지구대를 나온 김 씨는 곧장 여자친구 집으로 가 과도를 챙겨 나온 뒤 PC방 주차장에 세워진 여자친구 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1시간 지난 뒤에 지구대를 나왔습니다. 경찰이 스마트워치, 임시 숙소 제공 등을 권했지만 병원에 가야 한다며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주차장에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여성을 차에 태워 8시간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남성은 찌르고 무서워서 처음엔 여성을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40분 뒤 여성이 사망하자 자신의 집 근처인 파주로 간 겁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화요일에 국과수에서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으로 강력하게 대응 못한 게 화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금천구 연인 살해 사건에 대해 사회 일부 백승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 기자. 지구대를 나온 뒤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건 전체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두 사람은 동거 관계가 아닌 이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 발생은 어제 오전 5시 37분쯤 이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 라면서 경찰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여성이 있는 PC방으로 남성이 상가 앞으로 온 게 발단이 됐는데요. 이 두 사람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갔고 남성은 오전 6시 12분쯤 먼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50분 뒤인 오전 7시 7분쯤 이 지구대로 나온 여성은 본인의 차가 세워져 있던 PC방 상가 주차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10분 뒤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남성에게 참변에 당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 뒤에 남성은 여성을 태워서 8시간 가까이 도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혹시 동선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먼저 방금 말씀드린 이제 피습 상황이 이후에는 처음에는 이 병원에 가려고 했다고 남성이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흥 사거리 병원으로 가려다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일산 백병원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 사이에 여성이 숨진 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파주로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정신이 없었고 잠을 못 자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로 최초 신고가 접수된 사건 발생 3시간 20분이 지난 뒤였는데 이게 오전 10시 40분입니다. 이 주차장 혈흔을 보고 상가 관리인이 뒤늦게 신고를 한 건데 경찰은 이렇게 신고가 늦어지면서 오후 3시 25분쯤이 돼서야 남성의 집 근처에서 남성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범행 당시의 CCTV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목격자가 2명이나 있었던 겁니다. 최초 신고가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같이 한번 CCTV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뒤에 여성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데요. 쓰러진 여성을 차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민 두 명이 그 옆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닥에 피도 있고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잠시 이 피의자 남성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대로 현장을 떠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이 목격자들에게 이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가려던 중이라고 변명을 했고 여자친구가 임산부다. 내 차로 가는 게 더 빠르다라고 거짓말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에는 목격자들이 제때 신고를 하지 못하면서 최초 신고 접수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풀어주고서 10분 만에 이 범행이 일어난 것도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범죄 위험 점검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범죄 위험 점검표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찰이 일선으로 이제 신고가 접수돼서 이제 피의자나 피해자가 갔을 때 범죄 위험성을 판단하는 점검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험성 판단은 없음부터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경찰은 이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낮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경찰청은 원래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보다 세밀한 대응을 위해서 기존 16개 문항을 28개로 늘려 지난 월요일,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이선 경찰에 배포를 한 점검표인데 불과 4일 만에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남성이 보복살인을 저지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의 경우 체포나 구속, 유치장 유치의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허술한 점검표에 의해서 후속 조치마저 구멍 뚫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폭행으로 신고된 만큼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유치장 유치를 포함해 강제 분리부터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착륙 직전 여객기 비상 탈출문을 열어서 체포됐던 30대 남성이 착륙 직후 활주로를 달리는 중에도 뛰어내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제지한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린 비상문으로 말려 들어가는 강한 바람. 숨 쉬기도 힘들어 고개 돌려 들이쉰 짧은 호흡으로 버팁니다. 갑자기 비상문을 연 33살 남성 이모 씨 바로 옆에 앉았던 이 승객은 이 씨가 비행 내내 불안한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친구가 자꾸 여러 사람의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위에 두리번거리든가 불안장애를 겪는 분들 있잖아요. 식은땀도 나는 느낌이었고 갑자기 비상문을 연 직후에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자가 날아가고 헤드셋도 같이 날아간 거예요. 바람이 나오는 쪽으로 보니까 그 문이 열린 거예요. 동시에 옆에 친구를 봤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고 착륙 직후에도 아찔한 상황은 이어졌습니다. 착륙하고 한 2, 3초가 지났나? 그 친구가 갑자기 벨트를 풀었어요. 친구 그 입구 쪽에 일어나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뛰어내릴 것처럼 보였고요. 순간 승무원들은 물론 승객들까지 반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승무원을 보는 순간 그분이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왼손을 뻗어가지고 그 친구 목덜미 있는 어디를 잘 잡을 수 있는 데를 다 잡고 활주로를 내달리는 상황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같이 땡기는데 발이 솔직히 그 동체 밖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동체 밖으로 나가셨으면 잡고 있던 승무원들 다 같이 딸려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셨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쓴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추가 사고를 막아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다며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슈퍼 태풍 마와르가 휩쓸고 간 휴양지 괌의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워낙 타격이 커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고립된 우리 관광객 3천여 명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대대도의 위성사진입니다. 태풍 마와르가 휩쓸고 간 뒤 집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흩어진 파편만 남았습니다. 말끔하게 정돈돼 있던 도로도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리조트의 수영장물은 흙탕물로 변했고 해변가에 있던 파라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사의 인공위성 관련 시설인 레이더 덮개는 산산조각났습니다. 시속 241km의 강력한 태풍에 괌 전역의 주거지와 호텔들은 대부분 물과 전기가 끊겼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데 불어나는 숙박비 때문에 난감한 상황입니다. 1박에 13만 원에서 24만 원가량의 숙박비를 내고 최소 사흘 밤은 더 머물러야 합니다. 저렴한 호텔로 옮기려 해도 대부분 새 투숙객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 전혀 지금 없어가지고 불만을 제 얘기를 하면 그 호텔 측에서 너네 당장 체크아웃하고 나가라 택시 잡아주겠다. 이례적인 상황에 일부 여행사는 일비를 지원하거나 동급 호텔 기준으로 숙박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예약을 한 관광객들은 별도의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괌 여행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는 숙박비 정보를 공유하고 돈을 절약하기 위해 방을 함께 쓰는 사람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괌에 체류 중인 한국인 관광객은 3,000명 정도. 현지 시간 30일 예정대로 항공편 운행이 재개되더라도 한꺼번에 귀국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객들 불편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 태풍 마와르가 과연 우리나라로 향할지도 관심입니다. 일단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로가 워낙 유동적이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초강력 비바람으로 괌 전체를 초토화시킨 태풍 마와르.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부근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51m, 강도는 초강력에서 매우 강으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타이완 부근 해상까지 올라간 뒤 연휴가 지난 화요일쯤 오른쪽으로 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 주변의 압을 끌어들이는 힘인 중심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3m로 지금보단 한풀 꺾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도 강의 센 태풍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경로입니다. 지금으로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계속 동쪽으로 움직이며 일본 남쪽 태평양으로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또 아예 타이완에서 오른쪽으로 틀지 못한 채 서쪽으로 직진한다는 전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한반도는 영향권에 들지 않습니다. 태풍 마와르는 이동성 고기압이 점차 빠져나감에 따라 빠르게 전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만일 태풍이 예상보다 덜 오른쪽으로 튼다면 일본 규슈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 영향을 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예측 모델을 봐도 일본 남쪽을 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본 모델에서는 태풍이 동쪽으로 덜 틀어 일본과 제주 사이로 북진할 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 기압계 상황에 따라 아직은 유동성이 남아있다며 수시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말없이 악수만 나눴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회동 추진도 무산된 만큼 당장은 협치에 물꼬는커녕 대화도 힘들어 보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의 국정 철학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퇴장 직전 악수만 했을 뿐 오늘도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30일로 조율해 오던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단 회동도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달 초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 제안을 거절한 데 이어 국회의장 중재안도 난색을 보인 겁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에 내민 협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치의 키가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 의장에게 직접 국회로 찾아가겠다고 밝히면서 야당과 소통 의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가 아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협치의 길이라며 야당이 거절하는 모양새를 대통령실이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민주당 탈당 이후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경기도 안산 본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포착됐습니다. 검찰 조사를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 보니까 이 간판에서 민주당이란 글자가 뒤늦게 사라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에 있는 김남국 의원 지역구 사무실입니다. 인적이 없는 텅 빈 사무실. 문은 잠겨 있고 불도 꺼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그걸 자주 봤어요. 그 이후 뉴스에서 TV에서. 보좌진들은 좀 나오세요? 나갔다가 가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 지역 사무실 게시판엔 탈당 사실을 지적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를 의식하듯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단어가 하루 만에 노란색 테이프로 가려졌습니다. 김 의원이 어제 사무실에 잠시 출근한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사무실 간판에서 더불어민주당 글자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8일 가평휴게소에서 목격된 뒤로 김 의원이 지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방에 있어요. 좀 멀리 떠나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에 필요한 그런 공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산에 연고를 둔 한 정치권 관계자는 채널A 통화에서 최근 지역구 안산에서 검찰 조사와 윤리특위 징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김 의원이 지난 19일 보좌관을 통해 거래 내역을 받아갔다고 국민의힘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30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상당수 특정하고 그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버젓이 돈봉투가 건네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조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 회장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현금 6천만 원을 제공했다고 지목한 시기는 지난 2021년 4월 말. 검찰은 해당 자금이 300만 원씩 돈봉투 20개에 나뉘어 모두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살포된 것으로 보고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국회 내 동선을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지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검찰 관계자는 해당 봉투가 국회 내 사무실에서 건네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회 사무처에 출입 내역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사무실에서 현금이 건네졌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전달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이고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닌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다만 검찰은 강 전 회장의 공소장에는 현역 의원들의 실명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을 모두 특정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볼까요? 김남국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잠행쇼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로 잠행쇼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세비입니다. 국민의힘은요, 이 의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휴가 신고서를 내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잠행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국민 세금 낭비할 게 아니라 잠행 도피 자금도 코인으로 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김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로 13일째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김 의원이 휴가 신청서를 냈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휴가 언제까지입니까? 사실 이 국회의원은 따로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 사정 등으로 본회의나 상임위에 불참할 때는 이 국회의장에게 청가서라는 이 결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김 의원은 그제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 모두 결석 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이 세비로 잠행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주 가까이 국회 회의에 불참해도 세비 그대로 지급되는 겁니까? 네, 이 결석 신고서만 내면요, 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과 수당을 모두 따져보면 대략 월 평균 1,300만 원 정도인데요.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보면 김 의원의 잠행 기간에도 550만 원 정도의 세비를 받아간 셈이죠. 아하, 그렇군요. 국민 혈세가 낭비돼서는 안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 상임 고문의 얼굴이 보이는데 저건 무슨 뜻입니까? 신세질 게 없는 나라 어딥니까? 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네, 이해찬 상임고문은 어제 충남 당원 특강을 하다가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한테 우리가 빚진 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애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가. 그 전쟁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 뭘 우리가 얻을 게 있다고. 네, 이 말이 나온 맥락을 보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 이송 중이라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언급하다가 나온 말인데요. 이 상임 고문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런 짓을 겁도 없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과거 전쟁을 치렀고 또 다른 나라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심정일까 싶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조롱하는 듯한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사람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고작 이 정도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 상임 고문의 이 발언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고문은 이 사회적 약자나 지역 비하 발언 등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죠.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한심한 사람들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체증이 많을까?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네, 이 고문이 우크라이나 발언을 한 당원 교육의 제목은 이기는 민주당이었습니다. 이기려면 당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공감해야겠죠. 전직 국무총리 원로 정치인으로서 말의 무게를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비행장이 아닌 근처 도로에 착륙하면서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달리는 승용차 옆으로 날아온 물체가 부딪힙니다. 차량이 급정거해보지만 사고 충격에 앞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물체.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지난 24일 제주 한리읍 인근 도로에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60대 남성이 떨어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양쪽 모두 큰 부상을 입진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제 원래 착륙장 끝에까지 이제 가서 이제 멈출 줄 알았는데 도로 위로 바로 이제 넘어간 거죠. 차가 이제 그걸 이제 하늘에서 날아오니까 이제 못 본 상태잖아요. 바로 옆에 착륙장이 있지만 빠른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며 도로까지 넘어간 겁니다. 이 일대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조종사들은 3년 전 착륙장 인근에 야구장이 들어서면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른다고 호소합니다. 15m에 달하는 야구장 펜스를 피하기 위해 고도를 높게 잡다 보니 착륙 지점도 길어져 도로 밖으로 벗어난다는 겁니다. 지난 1일에도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조종사가 야구장 펜스에 부딪히며 불시착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야구장이 들어선 뒤 벌써 8번째 사고입니다. 도체육회나 시청에 찾아가서 이거를 좀 개선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또 2차, 3차 사고가 이제 날 수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도로에 불시착한 60대 남성은 경찰과 항공청 두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도로 위 교통사고와 하늘 위 비행수칙 준수 여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 때문인지 제습기나 장화 같은 여름 상품이 벌써부터 인기라고 합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여름 장마가 길 거라는 예보 때문인지 가전제품 매장에 제습기 성수기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은 한 달도 더 남았는데 이달 초부터 제습기 판매량이 는 겁니다. 실제로 제습기를 사는 소비자가 부쩍 늘었는데요. 한 제조업체에 따르면 이번 달 제습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증가했습니다. 저희 집이 햇빛 자주 잘 들어오는데도 눅눅해서 빨래가 잘 안 마르는 걸 보고 그래서 저번 주에 샀어요. 최근에 뭐 좀 많이 습해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아보자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근데 좀 많이 습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구입을 할 것 같다고. 한 번에 주문이 몰리다 보니 품절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3,000대 가량 평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일부 모델이
2, 3일 정도 재고가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이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115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오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정한 날씨가 잦아지면서 레인부츠도 인기입니다. 작년에 레인부츠 안 산 게 조금 후회되더라고요. 레인부츠 신진 않았었는데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한번 구매해볼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한 온라인 쇼핑몰의 레인부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배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올여름은 엘니뇨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비가 많이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소비자들의 장바구니에 장마 대비 상품도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우리나라 허리 디스크 환자가 200만 명이나 됩니다. 나쁜 자세 때문인데 수술받지 않고도 고통 없이 사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승옥 기자입니다. 직립보행을 위해서 인간의 허리, 즉 요추는 앞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 곡선을 유지하기 위해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는 앞은 크고 뒤는 작습니다. 그런데 주로 구부정하게 앉으면 디스크 앞이 눌리고 뒤가 부풀다 터져 신경을 건드리고 나중엔 다리까지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디스크 수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심각한 단계가 아니면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어를 잘 잡고 올바르게 운동하는 법을 배우면 디스크가 없는 사람처럼 운동하고 활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골반 중립. 허리가 정상 곡선일 때 골반 각도는 10에서 15도 정도. 이 상태가 바로 중립입니다. 골반의 각이 크거나 작으면 허리 곡선이 망가져 디스크의 압박이 커집니다. 골반 중립을 찾고 나면 숨을 쉬고 앉고 움직일 때 늘 배에 힘을 줘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배에 힘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골반 중립을 방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골반 유연성 부족입니다. 골반을 못 움직이게 고관절 주변 근육들이 아주 딱딱하게 잡고 있거든요. 골반의 유연성 차이는 디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요추 위와 아래에 뭉친 근막부터 집중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오른쪽을 계속 못할 정도로 좀 아파요. 그 다음에는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펴주고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을 하면 자세가 교정되기 시작합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좀 확실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골반 중립이 익숙해지면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강도를 높여가면 됩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누구나 비밀은 있죠. 준 거야. 너한테 돌려. 나 운중한 아니? 어디 뭐 하는 거야? 생각인지 아닌지. 네, 오픈 인터뷰 오늘은 가면의 여왕으로 3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온 배우 이정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드라마 가면의 여왕 지금 인기리에 방영 중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제 이 가면 여왕, 여왕의 얘기예요. 네 명 여자의 서사의 이야기인데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고 뭐 훌륭한 이제 생활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면은 무엇일까? 그런 인물의 심리 그리고 중간중간 보시면 사건들이 차곡차곡 발전해 가는데 정말 범인은 누구일 것인가? 그 범인 이외에 또 저 배우는 누가 있을 것인가? 이런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재밌으실 겁니다. 이 극 내용을 보면 호텔방에서 살인 사건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는데 살인범 그리고 성폭행범은 누구인가? 가면맨의 정체가 이정신 씨, 그러니까 송지혁으로 밝혀지면서 그건 밝혀졌죠. 굉장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좀 놀랐다는 평이 많았어요. 저도 놀랐죠. 알고,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라는 거를 본인은 알고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대본을 초반에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6회까지 정도 일단 보고 이제 촬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기에 대한 복선이 이런 것도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체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 주변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저 얄미워서 죽으려고 그러죠. 막 저기 엔젤스 클럽에 이제
이제 제이가 왔었을 때 제가 이거 가면 주는 거 있거든요. 가면 빌려드릴까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오신 김에 다 같이 아이들이랑 함께 하시죠. 오신 기념으로 이 가면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막 부들부들 떠는데 컷 엔진 하면 그 이제 도저히 선아 누나 가면으로 아유 진짜 이거 아유 그런 거는 이제 좋은 거니 진짜 감정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딱 감염맨 정체가 밝혀지면서 캐릭터가 확 바뀝니다. 180도 바뀐다는 거죠. 이런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좀 힘들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래 다 본색을 드러냈었을 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빌런의 캐릭터였었을 때 여기를 얼마만큼 더 극대화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둘의 간극을 더 멀리 벌려놓자. 자칫 잘못하면 난 나쁜 애야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 그냥 나빠만 보여요. 얘 스스로는 당연한 상황인 거죠. 그 순간에 그냥 충실한 것 같아요. 너무 맞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혁이라는 인물이 그런 이제 와이프랑 얘기를 할 때 거기서 내가 나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를 혹하게 만들어야 돼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라고 계속 천천히 주입시키는 거죠. 그런 단계가 계속 가야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더 몰입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진 씨가 꼽는 명대사, 명장면 있습니까? 제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안 가고 집으로 가요. 와이프를 방에다 잠깐 이제 쉬게 하고 거실에서 도저히 김선아 씨랑 마주치거든요. 근데 제이 대사가죠. 네가 가면이지? 맞아요. 라고 했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가면인데 뭐 그런 둘의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너지? 그날 밤 가면. 가면? 무슨 가면? 내가 아무 증거도 없이 이러는 것 같아? 그 씬이 굉장히 두 인물이 어찌 보면 그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거고 거기에서의 둘의 이 심리와 감정 싸움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뒤틀림이 더 꼬여지는 거거든요. 매회가 긴장의 연속이에요. 이런 작품을 하면은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살얼음판 같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끝나고 막 서로 장난치고 재밌고 되게 즐거워요. 이 사람들 뭐서 내 시트콤을 제작해야 되나? 이게 더 재밌겠는데? 나중에 이게 서로 호흡들이 좋으니까. 그렇게 합이 잘 맞습니까? 네, 재밌습니다. 오랜만에 코믹 연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가면은 초반에 뭐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여자 배우들 4분 모셨을 때 뭐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그 전에 제가 여자 배우들 모시고 했는데 뭐 했는데 그랬더니 마파도 그랬더니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지금 많다고 해요. 이 가면의 여왕이. 뭐 많이 판권도 많이 팔렸다고 하던데. 아시아 쪽이 많이 팔렸고 지금 뭐 미주 지역이나 이쪽에서도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또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뭐 남은 회차에 관전 포인트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여자의 그 재혁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거든요. 본격적으로. 근데 과연 여기에서 어떻게 재혁이 권선징악을 당할 것이냐 또는 과연 이 모든 사건이 재혁 혼자 한 것이냐 보시면 굉장히 또 후반부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멋진 역할들 많이 하셨고 그럼 뭐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데서는 뭐 청춘의 아이콘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셨고 학교에서 배웠지. 아마 그랬을 거야. 생각보다 또 예능 출연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K본부의 남자의 자격도 한 3년을 했었으니까요. 네. 그 당시 남자의 자격 3년 그러니까 배우가 고정으로 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면서요? 거의 극히 드문 일이었었죠. 그때. 그 당시에 이경규 씨 큐라인으로 통했습니다. 요즘도 이경규 씨랑은 연락이 어떻게 자주 하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스케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원래 그 도시의 집에도 나가기로 했었어요. 또 같은 채널 A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경규 형이 그랬죠. 이제 야 낚시하러 와. 그래갖고 처음에 말을 못 알아듣고 낚시하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도시어부 오라고 알았습니다 했는데 이제 드라마를 들어가서 이제 낚시하러 못 갔는데 조만간 낚시도 하고 회도 먹으러 가지 않을까. 네.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재다능하세요. 사진 작가로도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사진의 매력은 뭐예요? 렌즈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동영상으로 봤을 때 몰랐던 부분이 순간 딱 한 프레임에 딱 걸렸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일 때가 있어요. 사진을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있으세요? 제가 이제 저개발 국가를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곳에서 이제 계기가 됐죠. 그때는 케냐에서 다른 어떤 봉사단체하고 갔었을 때인데
이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랬었거든요. 이제 저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고민을 한 끝에 이제 그러면 사진을 찍어주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다 지갑 안에 넣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뽑아서 네. 현상해서. 근데 이런 친구들은 가족 사진을 찍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아이한테는 엄마 사진을 찍어서 주고 서로 바꿔주는 거죠. 서로 간직할 수 있게. 왜 그들은 저희처럼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뭐 좀 떨어져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찍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혹시 도전하고 싶은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까? 어떤 도전하고 싶은 역할보다 그냥 뻔하잖아 쟤는. 이거보다는 쟤랑 하면 좀 뭐 재밌을 것 같아. 좀 이런 궁금증을 주는 배우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 이정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수도권 등 중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연휴 내내 비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남부지방은 화요일까지, 제주도는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비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 가장 강하겠고요. 충청 이남 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벼락과 돌풍도 동반되며 요란하게 내리니까요. 시설물 관리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의 양은 모레까지 전국에 20에서 80mm, 충청 이남 지역은 많게는 1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서울이 최고 20도, 그 밖에도 25도를 밑돌겠습니다. 기온은 낮아도 습도가 높아서 꿉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지 10분 만이었습니다. 남성은 신고한 전 연인을 찾아가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또 막지 못한 겁니다. 살기 위해 했던 신고는 그렇게 강력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이 잦아지자 경찰은 이번 주부터 보복 범죄 위험도 판단 점검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보복 범죄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됐지만 결과는 살인이었습니다. 단순 보여주기식 제도 보완에 불과했던 건 아니었는지, 실효성을 어떻게 강화할지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무용지물 대응책,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